지금 시장을 보면 분명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하락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바로 받쳐줬을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미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우리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왜 예전만큼 강하게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과거 어떠한 국면들과 닮아 있는지를 로이터 통신과 골드만삭스 자료를 기반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9.3%, 수익금은 약 341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9.8%,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1153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401만원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행위로만 보면 안됩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은 시장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연기금, 개인, 외국인 수급이 흔들려도 기업 자체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현재 2026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확정된 기준으로 보면 2025년 3분기 S&P 500 자사주 매입 금액은 2,49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387개 기업이 해당 분기에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매입 참여 비중은 약 77.4%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높은 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2025년 1분기의 2,935억 달러에서 2025년 3분기에는 여전히 15.1%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즉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이미 정점에서 한 차례 식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2026년 올해 들어 현재 시점의 체감 비중은 어떨까요? 실제로 S&P 500은 2026년 3월 중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연초 대비 마이너스 2%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본격 재기 국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이 약한데 기업들이 안 사줄까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자사주 매입이 줄고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첫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최근 3년간 미증시는 매우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즉 그만큼 기업들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시가총액 대비 순매입 효과가 낮아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S&P 500의 순 바이백 yiel드는 2% 수준으로 이는 경기 침체기와 코로나 급락기를 제외하면 20년 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을 써도 예전만큼 주식수를 많이 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높을수록 자사주 매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둘째는 금리와 자본비용 부담입니다. 높은 금리는 자사주 매입 확대를 제약시키고 있는데 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주식 매입에 쓰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커질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가 매우 중요한 시기죠. 셋째는 AI 투자에 따른 캐펙스 급증입니다. 이 막대한 캐펙스 급증이야말로 현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감소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는 남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대형 기술주들 중심의 AI 관련 캐펙스가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대형주는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회사라기보다 미래 점유율을 위해 돈을 먼저 쓰는 회사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6년 현재 S&P 500의 자사주 매입은 완전 정지는 아니지만 블랙아웃, 금리 불확실성, 고평가, AI 캐펙스 급증 등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시장 전체를 강하게 따라치는 힘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확정 실제 집행 참여 비중은 약 77.4%였지만 현재 오픈 윈도 비중은 59% 수준으로 추정됐고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주는 영향 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자, 이제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는 자사주 매입이 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해가 됩니다.
2008년 1분기 S&P 500 자사주 매입은 1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2003년 이후 처음 나온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발을 뺐느냐인데 바로 금융기업들입니다. 당시 금융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비중을 2007년 1분기 28.7%에서 2008년 1분기 12.3%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즉 시장을 바치던 핵심 섹터가 먼저 후퇴한 것이죠. 그 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연간 기준 자사주 매입은 2007년 5,891억 달러의 수준에서 2009년 1,376억 달러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즉 금융위기 국면에서 자사주 매입은 잠깐 쉬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붕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동성 경색, 자산 손상, 신용시장 붕괴, 자본비율 방어 때문입니다. 당시 금융기업은 주가 방어 고민보다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사주 매입은 가장 후순위 항목이 되었고 자본 확충과 현금 보존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자사주 매입 축소는 단순 블랙아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느냐? 당시 S&P 500은 2008년 마이너스 38.5%로 마감하였고 자사주 매입은 2009년 2분기에 분기 저점을 찍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붕괴는 하락장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기의 깊이를 보여주는 후행 확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자기 주식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쇼크입니다. 2020년 2분기 S&P 500의 자사주 매입은 달러였고 전분기 대비 55.4% 급감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참여율입니다. 2020년 1분기 S&P 500 기업 79%가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2020년 2분기에는 49%만 실시했습니다. 즉 절반 수준으로 무너진 것이죠. 당시 코로나 충격이 매출, 유동성, 사업 전망 등을 흔들었고 기업들은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어 유동성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당시 대형 은행들은 고객 대출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멈추었습니다. 즉 당시 자사주 매입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2020년은 자사주 매입이 급감했지만 동시에 통화 정책이 역사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했고 S&P 500은 2020년 연간 18.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사라졌는데도 시장은 정책 유동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강하게 반등한 것이죠. 2020년의 자사주 매입 축소는 분명 하락장 중의 악재였지만 그 다음 장면은 바이백 부재에서 유동성 정책을 대체하였고 초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감소가 반드시 장기 약세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 자사주 매입의 부재를 대신한 만큼 강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2023년 지역은행 위기입니다. 2023년 2분기 S&P 500 자사주 매입은 174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참여 비중은 약 73.4%였습니다. 2020년처럼 반토막은 아니지만 2025년 3분기의 약 77.4%보다는 낮습니다. 즉 붕괴는 아니어도 확실히 매입 열기가 식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금융주입니다. 당시 금융 섹터의 자사주 매입은 2023년 1분기 469억 달러에서 2023년 2분기 327억 달러로 후퇴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은행과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2023년은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금융주의 자사주 매입이 먼저 흔들렸던 시기인 것이죠. 2023년은 은행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S&P 500이 연간 24.23%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매그니피센트 7이 S&P 500 총수익의 무려 62.2%를 설명할 정도로 상승이 극도로 대형 성장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즉 2023년은 자사주 매입이 둔화되어도 시장이 오른 해였지만 그 구조는 건강한 전면 강세라기보다는 빅테크 편중 장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더는 자사주를 살 여력조차 없던 시기였고 그 결과 깊은 하락 장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는 자사주 매입이 급감했지만 그 빈자리를 연준과 정부가 메웠기에 급락 뒤 급반등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 지역은행 문제는 자사주 매입이 둔화했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대신 소수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간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지금의 형국은 2023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2023년보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이백 일드가 이미 낮아 주가 지지 효과가 약해졌고, 둘째, AI 캐펙스가 커져 현금이 자사주 매입보다 투자로 먼저 가고 있고, 셋째, 금리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현금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자사주를 기업이 안 사주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예전만큼 세게 사주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자사주 매입은 살아있지만 효율과 강도가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만약 지수가 버텨내더라도 예전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소수 종목에 의존하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약해진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